됐어? 됐어. 잘했어. 네. 구독, 좋아요 또 얘기하라고? 모든 영상에 좋아요를 눌렸어요. 그래, 구독 좀 해. 구독해가지고, 구독해놓으면 좋잖아. 그 동영상 새로 올라가면은, 떠가지고 보기 싫은 거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보게 된다고. 저 선생이 뭐라고 나불거렸나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칠판 누가 이렇게 더럽게 썼니? 이따가 또 화장실 갔다 또 들어오겠지, 누구? 승질나네. 네, 그래요. 봅시다. 오늘 첫 단원인데, 이론할 게 메스올릭 상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그닥 없어요. 경우의 수. 오늘 이제 경우의 수하고 순열이라는 걸 같이 나갈 건데, 일단 경우의 수가 뭔지는 좀 대충 알지 않아요? 우리 언제 배웠습니까? 경우의 수는. 그 중2 때 이미 배웠어요. 그죠? 중2 때 배웠고, 중2 때 확률까지 이미 다 섭렵을 해놓은 상태여서 다 알겠지만, 경우의 수라는 건 그냥 단순히 뭐냐면은 세는 거예요. 세는 거. 몇 개냐, 몇 개냐, 몇 개냐 세는 거야. 세아리는 거야. 정의 자체가 세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 가리지 말고. 승질나 죽겠는데 진짜. 예. 예. 아무도 없는데 쌤만 화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동혁이가 확통 듣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안 듣나? 오늘부터 확통 시작인데. 7시는 미적 수업이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좀 문제가 있네요, 오늘. 어쨌든. 네. 세는 거고, 이게 셀 때 어떻게 세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셀 때. 잘 세야 되는데 잘을 어떻게 세는 거예요? 중복시키면 안 되고요, 그죠?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경우의 수 이론 끝이에요. 세면 돼요. 걔가 세라는 걸 세면 돼. 맞아?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뭐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교재 바로 볼까요? 우리 교재, 진도 교재, 4쪽 봅시다. 4쪽. 4쪽에 1번 볼까요? 4쪽에 1번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x 더하기 2y가 6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상 몇 개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세면 돼요. 어떻게 세냐 근데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부등식이나 방정식 생각할 때는요. 개수가 어떤 거를 기준 잡아가지고 세는 게 좀 더 편하냐면은 큰 걸 기준 잡아서 세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y가 1이에요.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이겠죠? 1이에요. 그러면 이제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될 수 있는 x가 뭐가 있어요? 1도이고 2도 3도 4도 이게 되네요. 그죠? 4개 있습니다. 이제 y를 바꿀 차례네. 2로 그죠? 그럼 이제 2는 4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뭐 있어요? 1하고 2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y가 3이면 돼 안 돼? 3이면 여기다 0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거 뭐 없겠네. 그지? 그래서 이제 세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구나.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냥. 끝!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론 있다고 없다고? 없습니다. 그냥 세면 돼요. 근데 이제 셀 때, 이 경우의 수를 세는 것도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냥 세는 게 있고요. 그냥 세는 게 이제 분류라는 걸 해가지고, 분류했죠. 그죠? y를 기준을 잡아서 y가 몇일 때, y가 몇일 때, 몇일 때, 몇일 때 나눠가지고 셌잖아요. 그죠? 분류를 해서 그냥 세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식이라는 걸 써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요. 경우의 수는. 그래서 이제 공식이라는 건 뭐 어떤 거 말하는 거냐면은 이제 뒤이어서 배우실 뭐 순열이라던가 뭐 조합이라던가 뭐 이런 이제 스킬들을 이용해서 공식들을 이용해서 내가 굳이 일일이 안 세고 이런 상황이면 뭐 공식을 써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따라오시나? 그럼 이제 이거는 다시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만약에 문제를 읽었습니다. 내가 문제를 읽어봤는데 여 문제에서 써야 되는 공식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거 무슨 공식 써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 세야 되는 겁니다. 무슨 공식 써야 되지? 막 이러고 막 멍 때리고 있을 시간에 세시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고 선생님 이거 노가다 뛰는 건데 이게 무슨 푸는 방법입니까? 뭐 다른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도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차피 수능이라는 거 다 볼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능에서 나왔던 경우의 수라든지 뭐 뒤에 확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좀 어려웠던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공식 쓰는 문제 거의 없고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수능에서 어려웠던 건. 그러고서 이제 한다는 소리, 학생들이 한다는 소리가 아, 문제가 지랄이야. 이거 노가다 뛰는 문제래. 이딴 문제 왜 냈지? 아니 원래 세는 건데 그럼 세는 거 봐야지. 뭘 보겠어요.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분류해서 세야 되는 거. 그런 거 어려워하는 거죠. 이해되시나? 예, 그렇게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2번도 그냥 바로 볼게요. 뭐 길찾기 문제 같은데 여기다 하겠다. 2번. 자, 2번 뭐라고 돼 있냐면 도시가 4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A랑 뭐 B랑 뭐 C랑 뭐 D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쭉쭉쭉 길이 나 있네. 길이 나 있고 여기 뭐 2개, 길 2개, 여기는 길이 3개, 여기 길 4개. 어우 정신없다.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디에서 출발했대요? A에서 그죠? 출발, 스타트를 해가지고 B나 D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C로 가는, 그죠? A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론이 좀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네요.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셀 때 합사건이라는 게 있고 곱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사건과 곱사건. 자, 합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동시에 벌어지지 않는 일을 말해요. 동시에 벌어지지 않아서 어떤 경우의 수와 어떤 경우의 수를 더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곱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그게 아니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와 경우의 수를 서로 뭐 한다는? 곱한다는 이론. 그게 이제 합사건과 곱사건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A에서 보세요. A에서 D를 갖다 C를 갈 수도 있고요. A에서 B를 갖다가 C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사건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가는 경우의 수 따로 요렇게 가는 경우의 수 따로 서로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더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럼 내가 이제 A에서 D를 거쳐서 C를 가는데 A에서 D를 가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4가지가 있죠. 길이 4개니까 4가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에서 C 가는 거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벌어진 일이죠? 연속적으로 이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뭐 해야 돼요?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8가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어디 갈까? B를 가자. 자, 몇 개입니까 여기? 3가지가 있고 B에서 C 가는 거 몇 가지? 4가지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2개를 어떻게 해요?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12가지 나왔네. 그래서 얘하고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 그랬으니까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답이니까 얼마야? 22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우에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이거 뭐 더해야 되는 거야? 곱해야 되는 거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분류를 지을 때 절대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면 더하는 거고 이어지거나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면 뭐 한다? 곱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잠깐만요. 앞에 이론이 더 필요한가? 아유, 약수계수. 그냥 문제 보면서 이론할게요. 자,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은요. 280이라는 숫자가 있고 42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공약수 개수 구하랍니다. 자, 우리 이거 언제 배웠더라? 공약수 개수? 이거 언제 배운 거죠? 중학교 1학년 첫 단원이었어요. 약수, 배수. 맞아? 그때 막 최대 공약수, 뭐 최소 공배수 이거 막 헷갈려 말해가지고 최대 공배수 막 이런 놈도 있었는데 맞아요? 최대 공배수가 뭐야? 그때 그랬던 놈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두 숫자 뭐 혹은 세 숫자에 공약수가 뭐야? 약수가 막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약수 중에 겹치는 거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센다고 알고 있어? 공약수 개수는 어떻게 세지? 네,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죠. 네, 맞아요. 이게 뭐랑 같냐면 최대 공약수의
예, 약수 개수와 같아요. 여기 보이나? 찍히 좀 아유 매니저가 없네 오늘. 아 매니저가 없네. 여기 좀 누구 좀 앉아봐. 누가 매니저 해야 될 거. 일로 와 진우. 예? 빨리 왔어. 네가 매니저 해 빨리. 제가요? 돌려야지. 이렇게 약수 개수란 말이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 개수. 야 그럼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 이거 니은자. 그지 니은자 기억나? 맞아. 니은자 그려가지고 막 쭈르르르 뭐 내려가잖아, 그지? 3 헷갈리니까 3 좀 지울게. 자 뭘로 뽑아낼까? 70으로 뽑아내자. 시원한 놈이야. 70으로 뽑아버렸어. 그러면 밑에 4 떨어지고 6 떨어지네. 한 번 더 할 수 있네. 네. 2에서 2하고 3 됐어. 그지? 뭐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얘네 둘이 뭐 될 때까지? 서로소가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최대 공약수는 뭐라는 거예요? 140. 얘네 둘을 곱한 게 최대 공약수고요. 그죠? 최소 공배수는요? 이거 다 곱한 거죠. 그죠? 예, 기억나나? 예,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대 공약수, 흔히 이제 G라고 하죠. 예, G. 이게 뭐였더라? Greatest Common Number였나? 뭐 하여간 예, 그거의 약자인데 G, 최대 공약수 140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거의 약수 개수를 또 세야 되잖아요. 예. 그 약수 개수는 그럼 또 어떻게 세는 거야? 이걸 빨리 뭐 해야 될까? 소인수 분해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럼 140 소인수 분해하면 뭐예요? 그냥 천천히 합시다. 2 곱하기 7 곱하기 10이죠. 예. 그러면 2의 제곱에 7에 5를 곱한 거네. 이렇게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제 약수 개수 어떻게 세는 거냐면 지수 보이세요? 지수? 예. 지수 보여요? 지수에 몇씩 더해서? 1씩 더해서 다 곱해버리면 된다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3 곱하기 2 곱하기 2구나 몇 개다? 4, 3, 12, 12개구나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가 있는 내용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네. 약수개수 그렇게 구한대요. 뭐 공식으로 굳이 써드리자면 만약에 어떤 숫자를 내가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뭐 A의 M제곱, 뭐 B의 N제곱, 뭐 C의 N 다음 뭐죠? 뭐 P제곱 뭐 이렇게 했다고 치죠. 소인수 분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약수 개수, 약수의 개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지수에 뭘 더한다고? 1을 다 더해서 뭐 한다고? 곱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약수 개수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등비수열 합이라는 걸 배울 때 배우셨을 텐데 약수 총합 공식. 이것도 알면 좋으니까. 약수 총합 공식은 뭡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A의 M제곱까지 더한 거. 이제 그 B도 똑같이 1 더하기 B 더하기 하는 거죠. C도 똑같이 하는 거죠. 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 관련된 이론 내용은 이거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니까는 메모도 좀 해놓고 기억 좀 잘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도 가죠.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이제 돈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돈 내는 거. 다 줘도 되겠지? 지우면 안 되나?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인데, 자, 4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500원짜리, 자, 500원짜리가 2개 있고요. 100원짜리가 3개 있고, 50원짜리가 4개 있대요. 근데 이걸 이제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지불 방법의 수. 지불 방법의 수를 일단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지불 금액이 0원인 경우는 제외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일단 이제 얘는 뭐 어떤 상황이냐면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법. 우리가 100원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뭐 추파춥스 요새 200원인데 200원을 내야 돼요. 그럼 정상적인 뇌가 있는 사람이면은 아마 100원짜리 2개를 낼 겁니다. 그죠? 근데 좀 짤짤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겠어요? 50원짜리 막 꺼내가지고 4개 휙 던지면서 빨아먹고 나오겠죠. 그죠? 맞아? 근데 그 돈을 받은 종업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방법적으로 그 두 방법은 서로 어떤 겁니까? 다른 방법이죠. 그죠? 근데 뭐는 같은 거예요? 금액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은 방법의 수하고 금액의 수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방법의 숫자는 어차피 동전들은 서로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각 동전을 몇 개씩 낼 거냐로 경우의 수를 세는데요. 그러면 500원이 지금 2개 있거든요. 예. 2개 있어요, 500원이. 그러면 2개 가지고 있는 500원으로 내가 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어. 어떻게 3가지냐면은 2개 다 내는 거, 1개 내는 거, 안 내는 거. 안 내는 것도 방법이죠, 그죠? 예. 맞아요. 그래서 3가지가 있다. 그래서 동전 개수 2개니까 방법이 3가지. 그럼 100원짜리는 몇 가지 있을까요? 방법이 4가지가 있겠죠, 그죠? 3개, 2개, 1개 안 내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4가지. 50원은 5가지겠죠. 그리고 내가 돈을 동시에 확 내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벌어지는 거니까 곱하겠지. 맞아? 근데 문제에서 어떤 거 제외하라 그랬을까? 빵원 내는 거 제외하라 그랬거든. 근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빵원 내는 게 포함돼 있어. 전부 다 안 내는 게 가지수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몇 개는 빼야 돼? 1개 빼줘야지. 몇 가지야? 그래서 59가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금액은 이제 좀 문제가 약간 틀린데 금액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액수 구하는 거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건 이래요. 아까 전에 말을 했는데요. 100원짜리 1개나 50원짜리 2개나 어차피 같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위 개념의 돈이 상위 개념의 돈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 윗단위의 돈을요. 아랫단위로 환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헷갈리니까 아예 그냥 다 50원짜리로 바꿔와. 100원짜리 3개인데 50원짜리 그럼 몇 개야? 6개네, 그지? 원래 있던 4개에다가 6개 바꿔왔으니까 바뀐 상황이죠. 바뀐 상황은 50원짜리가 몇 개 생기는 거야? 10개죠, 10개, 그죠? 맞아? 네. 10개 맞잖아. 6개, 4개 더하면 10개잖아.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있었던 요 100원 있죠, 100원. 100원은 500원의 영역을 침범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죠, 그죠?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요, 100원은.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 700원 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500원짜리 하나 끼어 있고 100원짜리 2개 낸 거야. 100원이라고만 치면은 50원 생각하지 않고. 뭔 말인가 이해되나? 예. 만약에 100원짜리도 5개가 있었으면 또 환전 또 했어야 되겠지, 그지? 예. 근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500원은 그냥 2개로 내비두자. 2개. 이 상태에서 이제 개수를 세는 거예요. 50원짜리 10개니까 이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11가지가 되고요. 그죠? 500원짜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죠. 안 내는 건 빼야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32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게 금액의 수입니다. 예은아, 졸려? 다 아는 거라 막 지겨워. 너 100점 맞았던 애라서. 그러지 마. 응?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아는데 수업하는데 너는 왜 듣는 놈이 이렇게 안 들어? 안 되지. 이해되셨나요? 네, 요렇게 한대요. 그래서 얘는 유형을 그냥 아예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유형을. 나올 확률도 꽤나 높고 이거 어디 다 나오지 않았나요? 이거 문제? 안 나왔나? 학교 시험에? 나왔을걸요. 네, 요원도 나왔었던 것 같고 청명도 나왔고 얘네도 나왔었고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웬만하면 내는 문제예요. 학교쌤도 강조할 거고. 5번 볼게요. 자, 5번 문제 어떻게 돼 있냐면 색칠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우 신난다. 색칠. 네, 여러분도 좋아하나요? 색칠하는 거? 전 싫어합니다.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해서 A랑 B랑 C랑 D. 이거 무슨 모양이죠? 배구공 같이 생겼네요. 아니, 뭐 이런 모양이 있고요. 영역이 4개인데 싸가지의 색깔이 있답니다. 4가지 색상이 있어요. 여기에 칠할 거래요. 근데 이제 조건이 좀 웃긴데 조건 뭐라 그랬습니까? 같은 색깔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 칠하세요. 같은 거 여러 번 칠해도 되는데 인접한 건 다른 색으로 칠해라. 자, 이거는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일단 처음 색칠할 영역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어떤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냐면 인접한 게 최대한 많은 걸 먼저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뭐나 뭐를 먼저 색칠해야 되겠어? 뭐 C나 B를 먼저 칠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A는 2개밖에 인접하지 않잖아. 그래서 B에다가 먼저 칠합시다. 우리 이렇게 칠할게요. B 칠하고 뭐 C 칠하고 A 칠하고 D를 칠하죠. 이렇게 이 순서로 칠할게요. 그럼 B에다가 칠할 색깔 4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내가 가지고 올 겁니다. 근데 B하고 C는 이웃해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 B하고는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네 둘이 색깔이 다른 상황에서 A를 칠한다고 하면 몇 개 빠져야 돼, 색깔? 두 개가 다 빠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할 거고요. 근데 D 같은 경우는 A랑 이웃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거 두 개랑만 다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고 동시에 칠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곱해주면 답이 되겠다는 겁니다. 따라오셨나? 예, 이렇게 푸는 거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약간 난이도 어려운 게 있죠, 여러분들. 예. 그냥 이렇게 해서 아무런 뭐 거리낌이 없이 풀리면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건 좀 약간 심화 예제인데. 자, 어떤 예냐? 여러분들 책 공간 있으면 따로 좀 적어주세요. 자, 어떤 거 할까? 이런 게 제일 좋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 있다고 칩시다. 색깔 준비되어 있는 거 5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고 그냥 A랑 B랑 C랑 D랑 E 이렇게 색칠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배운 놈들도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배운 놈들은 뭐 너무 잘 알지 막 하면서 해야 되는데 뭐지 저거 뭐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 그지? 자, 일단 여기서 했던 그대로 합니다.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자, 보세요. 어디 먼저 칠할까요? 이렇게 봅시다. A 먼저 칠하고요. B 칠하고 C, D, E를 이런 순서로 칠하는 걸로 목적으로 가볼게요. 그럼 A에다가 몇 가지 색깔 중에 하나 칠할 거야? 5가지 중에 하나를 칠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A랑 B는 인접해 있잖아. 그럼 B는 몇 개? 4개 중에 하나를 칠하겠지. 그럼 이제 C는 이 A, B랑 이웃해 있으니까는 2개를 빼야 되니까 3개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될 거고, 이 D 같은 경우에도 A, C랑만 이웃해 있으니까 3개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E를 봤어. E는 B, A, D랑 인접해 있어요. 몇 개 중에 하나 칠해야 되지? 아니, 일단 A랑 B는 색깔 다르잖아. A랑 D도 다르단 말이야. 근데 B하고 D가 색깔 다른지 같은지를 내가 알아볼라. 그걸 모르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색칠할 색깔 개수가 2개인지 3개인지 알 수가 없네. 그쵸? 그렇잖아요. 얘네 둘이 같은지 다른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납득되나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2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순이 생긴 거죠. 못 칠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하는 거야. 어떻게 다시 해? 아까 전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얘네 둘이 B하고 D가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를 몰랐다 그거예요. 그걸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하고 D가 같은 경우와 B하고 D가 같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B하고 D가 같았다. 근데 어차피 H라는 가지수는 똑같네. 자, A 몇 가지 중에 하나? 5가지 중에 하나를 칠할 겁니다. B도 똑같이 4개 중에 하나를 칠하겠죠. 그러면 D는요. 여기 똑같다 그랬거든요. D를 칠할 때, 이 D 칠할 때 그럼 한 가지밖에 안 고르겠네. 얘가 골랐던 그 색깔을 골라야 되니까. 같은 색깔이니까, 맞지? 그래서 이제 B하고 D가 색깔이 같아지면 우리 C를 칠할 때 색깔이 2종류만 칠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여기 E도 마찬가지로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맞습니까? 요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말 이해돼? 그러니까 A랑 B, D, 근데 B랑 D는 색깔이 똑같아. 그러면 3개 합쳐가지고 몇 종류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2종류의 색깔이 있는 거 아니야. 색깔 남은 게 3개 남았잖아. 3개. 그래서 3개, 3개씩 곱해진다는 얘기예요. 알아왔나? 자, 그 다음 밑에는 뭐야? A 똑같아. 5가지, B도 5개, 4가지야. 맞지? 근데 D를 칠할 때 이웃하지도 않았지만은 다르게 칠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2가지 색깔과 다른 색깔을 D가 칠하재. 몇 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D는 3개 중에 하나의 색깔을 고르겠지. 맞아? 그럼 이제 여기 있는 3가지 색깔이 모두 다 달라졌네. 그러면은 얘가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밖에 없어. 2가지. 얘도 2가지밖에 못 칠하죠. 맞아요? 이렇게 분류를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2개를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더 해야 돼. 이거 왜 더 해야 되는데? 그치? 이러면서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얘와 얘를 뭐 한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 그래서 이제 색칠하는 것 중에서는 이런 유형이 제일 어려워요. 분류를 직접 하셔야 되는 유형. 그리고 학교에서 내면 뭐 내요? 당연히 이거 냅니다. 색칠하는 걸 내려고 마음을 잡수셨으면은 저거 안 내고 이거 낸다고. 이런 유형 낸다. 분류를 해야 하는 유형을 낸다. 기억해 주세요. 규민이가 막 정신 못 차리네. 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앞에 그냥 단순한 경우의 수 이론은 한번 해봤고요. 이제 순열을 좀 배워볼 시간인데 순열도 뭐 별거 없습니다. 순열. 자, 이거 지우고 갈게요 그냥. 자, 순열입니다. 이론. 자, 순열. 일단 순열이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직접 세기 귀찮은 거 공식 쓸 수 있게 해주는 친구거든요. 순열. 순열은 어떤 이론이냐면은 뽑아서 나열한다라는 뜻입니다. 뽑아서 나열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뽑아서 나열을 한다고. 뭐 예를 들어서요. 제가 뭐 펜 몇 개 좀 준비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제가 이게 들고 있는 6가지 펜이 있습니다. 펜 보이세요? 6개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6개 중에 3개 뽑아서 나열한다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나열을 해야 되니까요. 6개 중에서 내가 뭔가 하나를 뽑을 겁니다. 그죠? 이걸 뽑았어요. 이게 지금 내가 몇 가지 중에 하나 고른 거죠? 6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았죠? 또 5개 중에 또 하나 뽑아서 또 놉니다. 이렇게. 나열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뽑아서 순서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펜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하고 얘네들의 자리를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상황은 서로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상황인 거예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뭔 말인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공식으로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라는 것을 기호로 어떻게 적냐면은 NPR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펜 뽑았던 거를 저렇게 쓰자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6P3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6P3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NPR이라는 게 공식이 있는데 공식이 어떻게 되는 아이냐면 이걸 배우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배울게요. 우리가 확통해서 뭐 나중에도 쓰지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n까지 곱한 거 요거를 항상 이렇게 쓰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적냐면은 n 느낌표 이렇게 적어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n이라고 있죠. n 존나 크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n이 아니에요. 팩토리얼이에요. 그냥 우스갯소리 한 거고요. 죄송해요.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줘요. n 팩토리얼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이야 라고 하면 1, 2, 3 곱하세요라는 뜻이니까 몇입니까? 6이겠죠. 4 팩토리얼은 얼마예요? 24겠죠. 5 팩토리얼 얼마입니까? 120인가요? 6 팩토리얼 얼마죠? 720이고 7 팩토리얼 얼마죠? 5040. 요 정도까지는 외워주세요. 네, 이 정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저도 8팩은 잘 몰라요. 안 외웠어요. 7팩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외워주셔야 돼. 알겠지? 요 정도는 좀 외워달라.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 NPR이라는 요 녀석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공식도 좀 알고는 있으셔야 되고요. 이거의 실제 계산의 뜻은 이래요.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땡땡땡땡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하는데 이 곱하는 거 개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개수가 알게예요. 알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6P3이라고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죠? 6P3.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펜 뽑으면서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몇 개 중에 하나 골랐었지? 6개 중에 하나 골랐고
그 다음에 5개 중에 하나 골랐고 그 다음에 4개 중에 하나를 골랐었죠. 그죠? 네, 그래서 6부터 몇 개 썼어요? 제가 3개 썼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6부터 3개 곱해가지고 계산한다. 이게 NPR 계산 방법이래요. 아시겠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8P2가 있네요. 8P2 계산 어떻게 할까요? 8 곱하기 7 하면 끝이겠죠. 그죠? 맞아? 그래서 얼마? 56이다. 만약에 10P4라 그랬어요. 10P4.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4개. 4개만 적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계산할 때는. 엄마니까 알겠어? 알겠어? 고마워. 이게 순열. 오케이? 예. 문제 풀어볼까요? 1번 문제로 좀 이론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로. 제가 이제 몇 개 설명 안 한 이론들이 있는데 1번을 풀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좀 골라보자 이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보자. 자, 0팩토리얼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0팩토리얼. 0팩토리얼은 정의상으로 1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0팩은 1이다. 암기입니다, 암기. 0팩 1. 그럼 1팩 뭘까요? 1팩? 1팩도 1이겠죠? 그죠? 1팩도 1. 0팩은 정의상 1.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1번이었고. 자, 2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NP0가 있네요. NP0. 이게 무슨 상황이야? N개가 있는데 0 뭐야? 안 뽑았대. 몇 가지야? 한 가지죠. 안 뽑는 그 상황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N개 중에 아무것도 안 뽑을랜다 내가. 그래 안 뽑아. 한 가지 있잖아. 근데 거기 몇 가지라고 거짓말 쳐놨냐면 0가지라고 거짓말을 쳐놨죠. 그죠?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 봐도 알아요. 공식에다 집어넣어 봐도. 그러니까 여기가 N이고 0이잖아. 그지? 그 R이 0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N팩분의 N팩이니까 약분하면 뭐 되는 거야? 1 딱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하여간 이건 1이기 때문에 2번은 이제 잘못된 거죠. 거기서는 0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야. 맞지? 자, 3번에 뭐래? 3번 NPN 돼 있네. NPN 뭐야? N개 중에 N개 다 뽑아다가 나열하자고? N팩이지 N팩. 그지? N팩토리얼. 맞니? 왜? 여기다가 N 넣어봐. N 빼기 N팩이면 0팩이니까 1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N팩토리얼만 나오게 되네요. 자, 4번은요. 4번은 NPR을 잘 써줬네. 거기서 뭐라고 써줬니? N에 N 빼기 1에 땡땡땡 N 빼기 R 더하기 2에 N 빼기 R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서대로 괄호가 몇 개 있는 거냐면 이게 R개 있는 거거든. 그지? 맞아? R개 있잖아. 그지? 왜 R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N 빼기 0부터 했다고 치면 N 빼기 1이고 이건 N 빼기 R 마이너스 2고 이건 N 빼기 R 빼기 1이니까 0부터 R 빼기 1까지 몇 개인지 세면 R개 맞지? 잘 적었네. 그래서 이렇게 공식 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5번은 그냥 이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문혁아 안 괜찮은 것 같다. 졸리다. 지긋지긋하지 여기. 지겨울 거야 쟤는. 매 시험마다 계속 보고 있잖아 여기를. 힘들 거야. 아우 징그러워. 자, 다음은 2번입니다. 근데 우리 에어컨 뒤졌어요? 왜 에어컨 왜 저러죠? 그러니까요. 아까 시원했었는데 또 에어컨이 또 사람. 이거 에어컨이 왜 이러는 거야? 이거 학원마다 다 에어컨이 이렇게 안 나와. 아우 죽겠다. 좀 쉬고 할까? 쉬랜다 쉬어. 끊어.